허리케인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폭풍입니다. 꽤 무서워 보이지만 만약 허리케인이 닥쳤을 때 준비해야 할 것, 그 후에 해야 할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폭풍우를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허리케인은 무엇이며 태풍과 어떻게 다른가요? 허리케인은 적어도 시속 119km의 속도로 바람이 움직이는 거대한 폭풍입니다. 이 바람은 회전을 하며 그 중심에는 눈이 있어요. 태풍의 눈은 기압이 매우 낮고 잔잔한 바람이 부는 작은 공간입니다. 하지만 일단 그 가장자리를 지나면 고요한 침묵은 격심한 혼란으로 변합니다. 이 눈의 벽은 폭풍의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바람이 시속 249km 이상의 속도에 도달하는 무거운 구름의 벽이죠. 허리케인은 또한 수십억 톤의 비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홍수가 일어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열대성 저기압의 지름을 좌우로 측정하는데 이는 965km보다 더 클 수 있답니다. 텍사스의 크기와 맞먹어요. 이 거대한 폭풍은 어디에서 형성되느냐에 따라 북미와 카리브해에서는 허리케인, 인도양과 호주에서는 사이클론, 또는 동남아시아에서는 태풍이라고 불립니다. 허리케인은 어떻게 형성되나요? 이 거대한 짐승은 적어도 26도의 따뜻한 바닷물에서만 태어납니다. 열대지방의 물 온도가 이렇죠. 먼저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물 위로 떠오릅니다. 그러고 나서 차가운 공기가 자리를 잡으면서 역시 따뜻해지고 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지구의 회전과 함께 미친 듯이 회전하는 거대한 폭풍 구름이 형성되는 거예요. 따뜻한 물이 충분하고 바람이 올바른 방향으로 불면 이 순환은 계속됩니다. 폭풍 구름은 더욱 거세지며 바람은 빨라지고 결국 허리케인이 탄생하죠. 이 현상은 보통 적도 북쪽과 남쪽의 5도에서 15도에서 일어납니다. 이 과정이 충분히 시작될 수 있을 만큼 따뜻한 물이 있는 곳이죠. 카리브해와 대서양에서 허리케인의 시기는 6월 1일에 시작해서 11월 30일에 끝납니다. 허리케인은 얼마나 강한가요? 짧게 대답하자면 허리케인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합니다. 가장 큰 위험은 홍수, 해수면 상승, 그리고 마을과 도시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바람인데요. 사피어 심슨 풍력 등급이라는 이름의 정확한 과학적 평가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 등급은 지속적인 풍속을 기준으로 허리케인을 분류하죠. 허리케인이 이 기준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급 허리케인에는 시속 119에서 153km의 바람이 속합니다. 전선과 집의 외관에 경미한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2급은 시속 154에서 177km의 속도로 움직이는 바람입니다. 이런 허리케인은 나무를 뿌리째 뽑고 창문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전체 정전 등 상당히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속 178에서 208km의 바람을 동반한 3급 허리케인은 심지어 집 문을 부술 수도 있습니다. 4급 허리케인은 시속 209에서 251km의 바람을 동반합니다. 이 허리케인은 지붕을 뜯어내고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준에서 가장 강한 허리케인은 5급입니다. 풍속은 252km 이상이고요. 이 괴물들은 집 전체를 쉽게 파괴할 수 있으며 넓은 공간을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살 수 없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기상학자들은 여전히 허리케인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은 허리케인은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허리케인의 접근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죠. 집에 긴급 대피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족과 떨어져 있다면 당황하지 않도록 만날 장소를 정해두세요. 또한 집을 요새처럼 만드세요. 허리케인용 문을 설치하고 차고 문도 단단히 잠겼는지 확인하고 정전이 발생할 경우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발전기를 구입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각 가족 구성원을 위한 비상 가방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로 적어도 3일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4리터의 식수, 잘 썩지 않는 식품, 캔 따개를 넣으면 됩니다. 또한 정전을 대비해 자체 동력 라디오와 플래시라이트, 건전지, 호루라기, 펜치도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응급처치 키트와 먼지 마스크 넣는 것도 잊지 마세요. 폭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대피하라는 공지가 내려오면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나가세요. 집을 나서기 전에 반드시 가스와 물을 잠가 누수와 홍수를 피하세요.
TV 및 컴퓨터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뽑습니다. 만약 시간이 있다면 물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아끼는 물건을 위층이나 더 높은 손반에 올려놓으세요. 가스 탱크에 기름을 채우고 비상 가방과 신분증을 챙기고 옷을 갈아입으세요. 그러고 나서 집을 나선 후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보통 해안 근처에 있다면 폭풍의 북쪽이나 내륙으로 가야 합니다. 남기로 했다면요? 만약 어떤 이유로 인해 폭풍 지역에 남기로 했다면 본인과 가족 그리고 반려동물을 위한 튼튼한 은신처를 찾아야 합니다. 플로리다처럼 허리케인이 잘 발생하는 지역에는 주민 대피소가 있습니다. 이 장소는 폭풍 후 동안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집을 은신처로 만들기로 결정했다면 창문이나 천장이 없는 방을 고르세요. 허리케인 때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는 날아다니는 파편입니다. 그리고 창문은 쉽게 부서질 수 있죠. 모든 창문과 문을 닫고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해요. 특히 유리창이요. 벽장이나 화장실은 이런 이유로 좋은 은신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튼튼한 테이블 아래에 숨는 것입니다. 허리케인이 오기 최소 2시간 전에 대피소로 가야 합니다. 밖이 안전한 것 같아도 안에 계세요. 허리케인이 불 때의 날씨는 우리가 눈치채기 전에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물과 전기를 함께 두는 건 꽤 위험한 조합으로 주 차단기를 끄고 주요 가전제품을 분리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폭풍 후 동안 이런 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피소로 이동할 때는 비상키트를 챙겨야 합니다. 그 안에 자체 동력 라디오가 있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최신의 날씨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할 거예요. 금방 그렇게 되겠지만 날이 어두워지더라도 촛불을 사용하지 마세요. 불이 날 수 있습니다. 대신 건전지로 작동하는 플래시를 사용하세요. 핸드폰 사용 역시 추천하지 않아요. 핸드폰은 단 한 가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치거나 생명이 위태로운 위험에 처해서 119에 전화를 해야 할 때 말이에요. 하지만 허리케인이 오면 폭풍이 물러날 때까지 긴급 구조대는 여러분을 찾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이 물에 잠기지 않는 한 가능한 한 오래 집에 계세요. 날아다니는 파편이 창문을 깨트릴 수 있다면 여러분을 향해 날아올 수도 있어요. 폭풍이 몰아칠 때 집을 떠나야 한다면 이는 집이 파손되어서 이웃집이나 대피소로 대피해야 할 때뿐입니다. 응급구조대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폭풍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 대피소를 떠나도 안전한 게 정말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인내심을 가지고 공식적인 이상무 알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전원이 다시 공급되면 먼저 모든 연결을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가장 중요한 가전제품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켜서 손상을 피하세요. 그리고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만큼 젖었거나 손상된 전기 또는 가스가전은 켜지 마세요. 이상무 신호를 받은 후에도 밖에 나갈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허리케인의 강도에 따라 피해의 정도는 다양할 거예요. 하지만 쓰러진 나무, 전선, 전력선은 어떤 강도에서든 꽤 흔하죠. 홍수가 난 지역엔 날카로운 파편과 같은 위험도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들어간 집이나 건물에 손상의 징후가 있다면 즉시 떠나세요.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일단 주변 사람들이 안전한지 확인했으면 여러분의 집을 확인하세요. 집에 심각한 손상이 생겼는지 알아보세요. 사진과 동영상을 찍으시고요. 제 시간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에 머물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하면 보험사에게 여러분이 있는 곳을 알리고 환급을 위해 호텔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직접 수리할 수 없는 경우 파손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세요. 개구부는 합판이나 다른 것으로 막고 지붕에 방수포를 덮으세요. 침수된 지하실로 들어가지 마세요. 파편과 박테리아로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하루에 3분의 1 정도씩 조금씩 퍼내세요. 직접 할 수 없다면 소방서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한 음식을 버리고 하수, 박테리아 또는 엎질러진 화학물질과 접촉했을 것 같은 물건을 소독하세요. 청소할 게 많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은 안전하고 무사합니다. 자, 오늘 새로운 걸 배우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기 다른 영상들도 준비했어요.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셔서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